아르헨티나는 한때 서유럽은 물론 미국보다 잘 살던 국가였음. 아르헨티나는 태생부터가 내전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지주들이 승리하며 농산물 수출 구조로 국가가 설계되어 있었는데 미국이 보호무역의 시대를 주도하자 수요가 줄어들고 난국에 처했음. 그리고 그런 경제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들고 온 정책은 포퓰리즘 복지 정책, 군부의 쿠데타와 해외 자본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음. 산업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근본 문제는 대지주 기득권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 아르헨티나의 장기적이고 확실한 쇠락이 100년 넘게 이어졌음. 그렇게 쇠락해 아르헨티나는 훨씬 가난하던 한국보다도 못 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소가 사람보다 많은 국가임에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고기가 비싸서 못 먹게 되기도 했음. 이에 아르헨티나는 기존 정치인 대신 경제학자인 밀레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고 처음에는 빈곤율 상승 등으로 비판받았으나 인플레를 10분의 1로 줄이고 실질 성장률 전망을 중국보다 높게 만드는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는 중이라고 함. 트럼프 정부의 차기 미 해군부 장관이 대놓고 미 해군은 곤경에 처해 있다고 발언했을 정도로 미국 해군은 위기에 직면했음. 그 이유는 미국 조선업의 역량이 너무 바닥이라 생산도 못 해내는 수준이라는 것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현재 미국은 1년에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1.6척 생산하는데 1년에 2척도 생산을 못 해내는 수준이. 그뿐 아니라 미 해군의 신형 호위함인 컨스털레이션급도 3년 더 연기되어 2029년에나 진수할 예정이라고 함. 미국이 세계의 공장이던 2차 대전 시기에 3주에 한 척씩 뽑아낸 걸 생각하면 한심한 수준이. 반면 중국은 1년에 30척씩 뽑아내고 있고 그 결과 미 해군은 20년 내내 270에서 290척인 반면에 중국 해군은 2025년에 400척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함. 트럼프 정부의 미 해군부 장관이 10년 내 중국 해군이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미 해군을 추월할 거라며 우려하는 게 괜한 걱정이 아닌 것 같음. 브라질은 남미 최대의 국가로 중남미 고질병인 대지주들의 정치 기득권화가 심한 국가임. 브라질은 국가 정책 방향 자체가 농산물 수출 경제에 치중되어서 제조업 등의 산업 고도화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교육도 내팽개쳐 1950년대까지 무학 비율이 63%에 달했어. 여기에 기득권 이익 사수를 위한 쿠데타 등 정치 혼란까지 겹치며 영토나 인구도 훨씬 적고 근대화도 늦었던 한국에게마저 1인당 GDP를 추월당했음. 문제는 경기 부양책과 공공지출 확대로 인해 지나친 재정 적자를 초래했고 인플레이션은 13%를 돌파해버렸음. 그래서 브라질은 재정개혁을 실시했으나 최종 재정개혁안은 기존의 것보다 훨씬 강도가 약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 브라질 주식은 폭락했고 환율은 사상 최저치를 갱신 중이며 자본 유출 또한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최근 전 세계 문화는 세계화 이후 소수 국가에 의한 승자독식 현상을 겪고 있음. 이는 문화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자국과 자문화권 매체 대신 타문화권이라도 더 재밌는 것을 소비가 가능해지면서 생긴 현상이에요. 추세를 보면 1990년 이후 대중문화는 미국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서브컬처는 일본 문화에 심각하게 잠식되어 가는 중이라고 함. 이는 컴퓨터로만 접근 가능하던 인터넷에 의한 타문화권 매체가 스마트폰 등으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 내내 침투가 가능해지며 더욱 심화되고 있음. 게다가 SNS의 등장으로 인해 직접 찾지 않아도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주니 크게 관심 없던 사람들도 유행하는 문화에 쉽게 노출되고 이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문화의 승자독식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유럽의 경우 대중문화는 미국화가 뚜렷하며 서브컬처는 미국 코믹조차 일본 망가에 밀리고 있는 중이라고 함. 덕분에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쇠락기이지만 문화적으로는 버블 시절보다 훨씬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문화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음.